2007년 9월 14일 금요일 아침 영국 사우스 요크셔주 돈카스터의 평범한 주택가에서 14세 소년 앤드류 고스든이 실종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전 세계에서 가장 CCTV 밀도가 높은 대도시 중 하나인 런던 한복판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출구를 나서는 단 하나의 영상 외에는 그 어떤 디지털 흔적이나 목격담도 남지 않아 영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불가해한 장기 미제 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종 당시 14세였던 앤드류 고스든은 지역 내에서 손꼽히는 천재 소년이었습니다. 영국의 상위 1% 영재들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인 YGNT 청소년 초등 교육 과정에 참여할 정도로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학교 성적 역시 항상 최우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성격은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했으나 가족 및 교우 관계가 원만했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았던 정황은 사후 조사에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가족 분위기와 달리 앤드류는 록 음악을 아주 좋아하여 슬립낫이나 뮤즈 같은 헤비메탈 밴드의 티셔츠를 자주 입곤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았고 집에 있던 가족 공용 컴퓨터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아 디지털 활동 기록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9월 14일 아침 앤드류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오전 8시 5분경 평소와 똑같이 학교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를 속이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위장이었습니다. 앤드류는 부모가 출근하고 누나가 등교하여 집이 완전히 빌 때까지 인근 공원에서 숨어 기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앤드류는 다시 집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입고 있던 교복을 벗어 세탁기에 넣어두고 평소 좋아하던 검은색 슬립낫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과 집 열쇠, 그리고 평소 아끼던 소형 플레이스테이션, 휴대용 게임기인 PSP만을 챙겨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수사 단서 중 하나는 그가 PSP 충전기를 자신의 방에 그대로 두고 갔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심리 전문가들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그가 장기 가출을 계획하지 않았거나 혹은 단기간 내에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방 서랍에는 생일과 명절에 받았던 현금 100파운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의도적인 장기 가출이었다면 이 현금을 두고 갔을 리가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공식 분석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경 집을 나선 앤드류는 인근에 있는 요크셔 은행 현금 자동입 출금기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200파운드를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현금 인출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불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CCTV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이후 앤드류는 돈카스터 기차역으로 이동하여 런던행 편도 기차표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표를 판매했던 영무원은 수사 과정에서 앤드류에게 편도표보다 왕복표가 더 저렴하다고 안내하며 왕복표를 권유했으나 앤드류는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오직 편도표만을 고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 9시 35분 앤드류는 런던행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그를 목격하고 사우스 요크셔 경찰에 진술한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앤드류는 창밖을 보거나 혼자 게임을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차는 런던 킹스크로스역에 도착했습니다. 5분 뒤인 오전 11시 25분 역 출구를 걸어 나가는 앤드류의 모습이 역산의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록 밴드 티셔츠를 입고 어깨에 가방을 맨 소년의 모습은 매우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현재까지 인류가 확인할 수 있는 앤드류 고스든의 마지막 생존 기록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앤드류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행정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결석 통지 연락은 부모가 아닌 전혀 엉뚱한 번호로 전송되었고 부모는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저녁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7시 7분경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즉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영국 경찰의 치명적인 초동 수사 실패가 시작됩니다. 사우스 요크셔 경찰은 앤드류가 단순 가출했거나 가족 내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숨어버린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수사는 전혀 활기를 띠지 못했고
대대적인 추적은 실종 수주일이 지난 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런던 전역의 CCTV를 확보하려 했을 때는 이미 치명적인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보안 시스템은 수주일이 지나면 기존 영상을 자동으로 덮어쓰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킹스크로스역 주변 골목과 시내버스, 지하철의 CCTV를 요청했을 때 영상들은 이미 영구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앤드류가 역 밖으로 나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증거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앤드류의 컴퓨터와 주변 기기들을 정밀 디지털 포렌식했으나 인터넷 접속 기록이나 누군가와 채팅을 나눈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유인이나 납치 가능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앤드류가 왜 런던으로 향했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만이 존재합니다. 당시 런던에서는 그가 좋아하던 밴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고, 유튜브 공식 론칭 행사 등 정보기술 관련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당 장소에 방문했다는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런던 전역의 병원과 시신 보관소, 무연고 인물 명단까지 모두 대조했으나 앤드류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1년 12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습니다. 런던 경찰청이 인신매매 및 아동 성착취 혐의를 조사하던 중 앤드류 고스든 사건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40대와 30대 남성 2명을 체포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전자기기를 압수해 강도 높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사우스 요크셔 경찰과 런던 경찰청의 합동 수사팀은 이들이 소지한 하드디스크와 클라우드 저장소를 정밀 분석하여 실종 당일의 행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경찰은 이들이 앤드류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석방 처리를 내렸습니다. 앤드류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아들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지원 단체와 함께 앤드류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나이대별 얼굴 예측 사진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영국 전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 14일 오전 11시 25분 킹스크로스역 출구에 카메라를 스쳐 지나간 14세 소녀는 그날 이후 17년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신용카드 사용이나 행정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여전히 미제 실종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의 늑장 대응과 유일한 단서였던 CCTV의 부재가 낳은 비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가족들은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바라며 지금도 매년 앤드류의 생일마다 실종 전단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요크셔 경찰청 역시 이 사건을 공식적인 오픈 케이스로 분류하고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여 검증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수사기관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앤드류가 런던에 도착한 직후 인근의 다른 대중교통 노선으로 갈아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킹스크로스역은 런던 지하철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허브였기 때문에 그가 지하철을 이용했다면 추적은 더욱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앤드류가 평소 대중교통 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런던으로 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